네, 오늘은 블루와 레드가 만났습니다. 저희가 시즌4로 시작한 지가 거의 한 달이 지나가고 있는데 중대한 사항이 생겨서 갑자기 저희가 이 밤에 모이게 됐습니다. 오늘은 바로 4월 19일이에요. 왜 저희가 모이게 됐냐 하면은 오늘 하루 종일 슈퍼리그에 대해서 굉장히 많은 기사들과 이야기들이 많았습니다. 그래서 저희도 모여서 한번 토론을 해보기 위해서 이 자리에 왔습니다. 네, 지금 유로피언 슈퍼리그는 지구 전체를 네. 들썩들썩이게 할 만한 사건이고 그 백몇십 년의 유구한 축구 역사에서 가장 혁명적인 것 같은 사건이라고 해도 과언이 아니에요. 네, 그렇습니다. 근데 되게 신기한 게요. 얼마 전에 또 블루에서 프리미어리그의 창설에 대해서 그 역사를 좀 얘기를 했잖아요. 그런데 비슷한 사건이 오늘 일어나고 있는 것 같아요. 그렇습니다. 뭐 리그의 어떤 산업화에 있어서 축구 산업화에 있어서 돈의 흐름이 상당히 중요한 요소죠. 네. 그 상황에서 자연스러운 흐름들이 계속 이어지고 있는데 이번에도 성향은 다르지만 프리미어리그 출범 때와 비슷한 결국은 이제 자본의 논리에 의해서 어떻게 보면 대격변의 정책들이 지금 나오고 있는 것 아닌가 그런 생각이 드네요. 이게 대체 왜 일어난 건지 처음 우리가 근본적인 원인부터 좀 알아봐야 되지 않을까 그런 생각이 좀 들어요. 그렇습니다. 일단은 사실 빅클럽들의 기득권이 있고 그것을 행정적으로 주관하는 우에파나 피파 같은 조직이 있죠. 네. 서로 간의 기득권 싸움은 과거부터 계속 있었어요. 그래서 90년대 초에도 베를루스코니가 이끄는 밀란이 그런 명문 클럽 협의체의 어떤 모태가 되는 그런 모임이 있었고요. 실질적으로는 이제 2000년에 G14이라 그래서 명문 클럽 협의체가 생기긴 했지만 그때까지는 사실은 이 명문 클럽들이 당시의 회장이었던 90년대부터 2006년 7년까지 지금 돌아가신 요한슨 회장이죠. 여기서 요한손 회장이란 UEFA 레나르트 요한손 회장. 이 요한손 회장 같은 경우는 챔피언스 리그를 출범시키면서 유로피안컵에서 상당히 빅클럽들과 유대 관계를 강화를 했었고 네. 전체적인 챔피언스 리그의 산업화를 위해서 나름 노력을 하신 분이에요. 어떤 미디어와 빅클럽과의 관계 그런 부분도 상당히 공고히 구축을 했고 또 우에파 내에서 대대적인 사업이었죠. 미디어 라이브러리를 구축하는 사업에도 상당히 일조를 하면서 당시만 해도 빅클럽들도 같이 그 산업화에 동참해서 여러모로 이제 빅클럽의 외형을 성장시키는 그런 진행 중이었죠. 네네. 그래서 사실은 그때까지만 해도 우에파랑 이렇게 등을 지고 각을 지는 그런 상황은 아니었어요. 네네. 그래서 2000년에 이런 명문 클럽 협의체가 생기고 G14 당시에도 이제 여러 클럽들 14클럽에서 추가로 4클럽이 들어가서 18클럽까지 늘어나는 그러한 협의체가 있었지만 그 당시에도 뭐 이런 슈퍼리그에 대한 아이디어는 언론상에도 나왔었죠. 그때는 우에파랑 등을 지고 지금처럼 챔피언스 리그를 거의 뭉개고 새로운 어떤 슈퍼리그를 주중에 만든다 뭐 이러한 개념보다는 어떤 슈퍼리그에 대한 빅클럽끼리 조금 더 수익을 극대화할 수 있는 이런 아이디어의 차원에서 나왔던 사항이 있었죠. 점점 그래서 명문 클럽들이 우에파나 피파를 뭐 견제하기도 하지만 사실 공존하는 형태가 가다가 물론 그런 부분은 있었습니다. 플라티니가 이제 우에파의 회장 선거에 딱 출마를 하겠다 네. 선언하고 뭐 그러한 시점과 맞물리면서 여러 가지로 요한손의 정책과 반하기 위해서 플라티니는 변방 정책을 좀 기치를 들고 들어왔거든요. 그것은 이제 우에파에 있는 회원국들도 다 한 표씩을 행사할 수 있기 때문에 네. 본인이 당선이 되려면 우에파에 있는 이른바 좀 변방 리그에 있는 회원국들에 대한 표를 받아야 됐고 그러기 위해서는 이제 기존에 있는 B클럽의 기득권에 대한 폐해를 본인이 강조를 해야 됐죠. 그래서 B클럽들만의 이런 축구는 어떻게 보면은 축구의 본질, 뭐 여러 가지 부분을 훼손시킬 수 있다. 너무 자본에 대한 그러한 어떤 산업화에 대한 경계를 드러내면서 플라티니가 약간 B클럽들은 입장에서는 조금 마음에 들지 않는 그러한 정책을 들고 나왔죠. 그러한 어떤 전후 시점과 맞물려서 역시 B클럽들이 긴장을 하기 시작했고 피파에도 여러 가지 뭐 대표팀에 대한 보상금 요구 네. 이것도 한때는 기사화가 됐었죠. 계속. 그래서 우리가 주급주고 선수들 보유를 하고 있는데 대표팀만 가면은 부상을 당하고 오거나 여러 가지 부분 또 월드컵에 나가도 선수들과 구단에게는 전혀 잉여금이 돌아오지 않는 이런 체계는 보상을 해달라. 그런 소송전도 있었고 피파와 그리고 변방 정책에 대한 이 플라티니에 대해서 저 사람은
본질적으로 축구를 이런 뭐 낭만적인 어떤 시선에서 바라보는 관점이 아니고 단지 회장이 되기 위해서 저런 정책을 쓰는 거다. 이거는 축구 산업화에 전혀 도움이 안 된다. 이렇게 빅클럽들은 실제로 플라티니를 공격했고 심지어 이번에 슈퍼리그가 나와서 반대의 지금 의사를 표명한 퍼거슨 감독도 그때는 명문클럽 협의체 쪽에 손을 들어줬거든요. 네네. 빅클럽들이 챔피언스리그에서 뛸 수 있어야 그게 매력적인 것이다. 그 당시는 이렇게- 알렉스 퍼거슨 감독은 그 빅클럽 협의체에 얼굴 마담이나 다름이 없었어요. 네. 그렇죠. 간판급 인사였어요. 네. 근데 그런 상황에서 어떻게 보면은 플라티니는 재선도 해야 되고 4년 또 계속 재선을 해야 되는 상황에서 계속 빅클럽의 어떤 좋지 않은 안건들을 계속 제시를 합니다. 뭐 18세 이하 선수 제한 문제, 또 외국인 선수 문제도 피파에서는 들고 나왔고 네. 물론 피파였지만 그리고 우에파에서는 플라티니 주도하에 뭐 FFP 룰, 빅클럽들의 외형적 확대를 또 견제하기 위해 뭐 여러 가지 안들이 계속 나오죠. 그것 때문에 사실은 많은 변방 회원국들은 표를 더 계속 플라티니에게 줄 수가 있었고 그 부분에서 결국은 2007년부터 플라티니가 회장이 됐으니까 네. 그리고 2016년까지 우에파 회장이었어요. 그때까지 명문클럽 협의체를 중심으로 한 빅클럽들은 이제는 우리가 이러한 우에파의 기조에 계속 끌려다녀서는 안 된다. 우리도 살아날 수 있는 방법을 채택해야 되고 이런 슈퍼리그에 대한 어떤 안은 조금 더 구체화됐을 거라고 저는 생각이 되고 네. 언론에서도 몇몇 구체화된 어떤 안들이 나오기도 했었습니다. 그렇게 사실은 계속 이거는 물밑에서 오래전부터 사실 진행되던 사업이에요. 작업을 했던 거죠. 근데 실제로 이것을 투자할 만한 또 실천할 만한 그러한 상황이 조성이 잘 되지 못했던 상황이고 결국 우에파는 상당히 좀 껄끄러운 이 빅클럽들의 어떤 모임 또 기득권 주장 이것에 대해서 처음에는 견제를 하다가 어떤 상황이 됐을 순간이 됐을 때 어느 시점이 됐을 때는 쟤네들은 이제 그렇게 실천할 수 있는 상황은 안 된다. 그리고 본인들이 계속 수익 사업을 할 수 있는 그러한 정책들을 계속 만들어냅니다. 결국은 우에파나 피파가 돈을 벌기 위한 최근에 네이션스 리그도 그렇고 피파가 뭐 월드컵 팀 수를 확장한 것도 그렇고 거기에 대해서 빅클럽들은 반대 의사를 계속 냈음에도 불구하고 힘든 구조가 이어지죠. 거기에 플라티니하고 또 블래터 이 회장은 또 비리 혐의로 자격 정지를 또 받잖아요. 네. 그러니까 결국은 우에파나 피파에 대해서는 빅리그에 있는 다른 많은 클럽들도 좋지 않게 생각을 하죠. 계속 저 조직은 사실은 그렇게 건전한 조직도 아니고 그리고 자신들의 이익을 위해서 너무 클럽들을 희생시키는 조직이기 때문에 결국은 지금 빅클럽이 모여서 무언가 좀 하려는 의지가 있지만 그 빅클럽들이 자신들 빅리그의 다른 클럽들을 대신해서 견제해주고 그 우에파나 피파를 그리고 거기에서 좋은 어떤 안을 내서 새로운 혁명적인 어떤 뭐 슈퍼리그도 마찬가지지만 그러한 부분들을 통해서 자신들도 새롭게 우에파나 피파의 그늘에서 나와서 네. 새로운 세계를 좀 만들고 싶은 욕망은 있었어요. 그리고 사실 지금 시점은 코로나로 빅클럽들이 좀 어려운 시점에서 아마 여러 준비가 됐던 상황에서 지금 뭐 언론상에 나오는 JP 모건이나 이러한 대규모 투자가 이루어진 그런 상황이 아마 조성이 됐을 것이고 그 상황에서 지금 시점이 적기다라고 아마 발표가 됐을 거라고 추산이 됩니다. 네. 네, 그래서 아마 이런 지금 상황까지 가지 않았나 생각이 듭니다. 지금 그쵸. 빅클럽들의 입장은 자신들이 제주를 주로 다 부리는 건데 자신들이 제주를 부려서 얻을 수 있는 수익의 상당 부분이 나눠 가진다. UEFA 내지는 또 그 아까 뭐 변방이라고 말씀해 주셨지만 그런 쪽으로 어떻게 보면 자신들의 제주가 분산이 돼 버린다는 거예요. 그렇죠. 이게 오로지 자신들의 오롯이 수익이 되지 못하고 이제 그런 부분에 근본적인 좀 불만이 많았던 거고 그리고 뭐 그 네이션스 리그 같은 대회를 A매치 기간에 사실 그 네이션스 리그 같은 거는 다른 대륙 연맹에서는 안 하는 거잖아요. 그런데 UEFA에서는 지금 A매치 기간에 그걸 하고 있단 말이죠. 그런 부분도 빅클럽들 입장에서는 상당히 안 좋은 거죠. 팀원들의 대다수가 사실은 국가대표 선수들인데 친선 경기도 아니고 그런 대회를 갔다 오면은 뭐 부상이라든가 이런 문제는 더 심각해지지 않습니까? 이제 그렇죠. 그런 상황이 지속적으로 이제 발생을 하면서 도저히 이제는 UEFA의 통제와 관할과 지배하에 있다가는 앞으로는 미래가 밝지 않다 이런 생각들을 이제 빅클럽들이 했는데 뭐 비유를 하자면 이제 저는 요번에 이 이벤트를 이렇게 비유하고 싶어요. 정순주 아나운서가
A라는 회사를 다녀요. 네. A라는 회사를 다니는데 뭐 예를 들어 하루에 한 8시간 일한다고 합시다. 근데 A라는 회사도 정순주 아나운서의 수익을 좀 늘려주려는 노력을 그런 시도를 안 하는 건 아니에요. 그래서 정순주 아나운서한테 최근에 뭐라고 그랬냐면 야, 너 저 퇴근 후에 1시간 더 일해. 1시간 더 일하면 그거에 대한 수당 우리가 이만큼 챙겨줄게. 그렇게 얘기를 했어요. 네네. 요게 이제 무슨 얘기냐면 최근에 사실은 UEFA 챔피언스 리그도 이미 개편안이 다 나왔었거든요. 그쵸. 그게 뭐냐면은 지금 이제 32팀 조별리그를 이제 8개 조로 하는데 36팀으로 이것을 확장을 하고 36팀이면은 빅리그에서 순위에 못 든 팀들도 몇 팀은 또 구제될 수 있는 팀들이 있어요. 그래서 빅리그 같은 경우에는 아마 참여 숫자가 조금 늘어나게 되겠고 36개 팀이 하면서 이거를 스위스 시스템 리그로 돌려서 맞아요. 지금은 조별리그가 팀당 6경기 치르고 조별리그가 끝나고 토너먼트 돌입하지 않습니까? 그거를 조별리그를 10경기로 만든다고 그랬어요. 이게 이제 시행이 곧 이제 시행이 되는 건데 그러니까 이 얘기는 뭐냐면 야, 우리가 너네한테 여태까지 좀 무심했지, 회사가. 순주야, 그 1시간만 더 일하면 내가 저 수당 한 2시간짜리로 쳐가지고 챙겨줄게. 너 수익 늘어나게 해줄게. 그렇게 얘기를 했는데 B라는 회사가 정순주 아나운서한테 와가지고 우리 회사는 수당이 문제가 아니라 너의 연봉을 높여주지. 차원이 다르게 높여줄게. 자, 그러면은 일 조금 더 시켜서 수당을 준다는 회사랑 우리 회사에 오면은 아예 연봉의 레벨을 다르게 주겠다는 회사랑 어떤 쪽이 혹해요? 그래서 어디요? 지금 가야죠. 그 회사가 좀 전에 말씀하신 JP 모건 체이스 그렇죠. 그리고 다 이제 언론에 어느 정도 공개가 됐기 때문에 말씀드리지만 중개를 하는 이제 OTT 플랫폼 그 유수의 굴지의 기업이죠. 다즌이라는 회사가 그 물주로 나선 거예요. 그래서 지금 이게 굉장히 속전속결로 발표가 된 것 같지만 장 의원님 말씀대로 이 발표 이면에는 상당 기간 아마 JP모건 체이스나 다즌 등과 얘기가 있었을 거예요. 그래서 이게 재정적으로 어느 정도 이 정도면은 이만큼 나눠줄 수 있다는 거를 재정적으로 발표할 수준이 되면서 그 12개 클럽이 발표를 해버린 거죠. 보기에도 챔스 전승 우승 시 상금이 1,100억 원이거든요. 그런데 이 지금 ESL에서 초대 대회에서 전패 탈락을 해도 2,005억 원의 상금이 보장이 돼 있다고 합니다. 그러니까 솔깃하고 바로 오늘 또 많은 팀들이 바로 협력을 해서 이렇게 체결을 할 수밖에 없는 상황이 발생을 한 거죠. 지금 그 액수는 사실은 훨씬 더 늘어날 수도 있어요. 네. 그러니까 지금 참여하는 것만으로 4천억 이상은 보장이 된다라는 기사들도 지금 많이 나오고 있고 그렇죠. 우승까지 하게 되면은 한화로 5천억 이상은 뭐 충분히. 그런데 맞아요. 사실은 이거보다도 유로피언 슈퍼리그가 잘 정착이 되면은 이거보다도 더 늘어날 수 있는 것이 여기에는 또 만약에 이 대회가 잘 정착이 됐을 경우에는 어떤 스폰서가 더 계속 늘어날지 투자를 모르잖아요. 예, 그러니까 굴지의 스폰서들이 늘어나면 늘어날수록 지금 그 액수는 더 불어날 수가 있어요. 그래서 지금 챔피언스 리그가 제공할 수 있다는 액수와는 이제는 아까 그 연봉 얘기했듯이 레벨이 좀 달라지는 거죠. 그렇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오늘 이렇게 출범을 한다는 소식을 듣고 많은 팬분들도 그렇고 UEFA도 FIFA도 반대를 완강히 하고 있는 상황이에요. 그렇죠. 여기에 대해서 좀 얘기를 해봐야 될 것 같아요. 일단은 유로피언 슈퍼리그를 발표만 했어요. 그거는 주도권을 일단 가져오겠다는 생각 같습니다. 우에파나 피파로부터 네. 그쪽이 가지고 있던 주도권을 일단 가져온다. 그리고 나서 너희들 이제 들어와라. 그 다음 단계는 이제 명분을 쌓기 위한 단계에 이제 들어갈 텐데. 근데 사실 과거에도 슈퍼리그에 대한 저 관련 기사들이 간혹 있었어요. 가디언에도 있었고. 그때 뭐 이렇게 슈퍼리그가 됐을 때 추산 가치. 그리고 얼마나 시장이 커지는지 뭐 이런 거에 대한 계산도 한 적이 있는데 그것보다 지금 뭐 발표돼서 언론상에 나오는 말씀해 주셨던 팀당 뭐 4천억 이상이 네. 주어질 수가 있고 뭐 여러모로 큰 산업화가 된다는 부분은 결국은 챔피언스리그에 비해서 훨씬 큰 액수거든요. 몇 배 이상이죠. 뭐 몇 배인가요? 거의 뭐 3, 4배 이상일 거예요. 그렇죠. 그 정도의 큰 거액의 시장이 형성이 되고 그리고 이제 그것을 통해서 지금 슈퍼리그 일단 회장은 페레즈 회장이라고 하죠. 레알 마드리드의. 페레즈 회장이 약간 러프하게 뉘앙스는 던진 것 같아요. 이것을 축구에 다시 환원을 할 수 있다. 이런 식으로 이제 얘기를 했는데 지금 당장 발표만 하고 문제는 이제 일종의 15개 팀은 일단 특권층이다. 그 그렇죠. 특권층만을 위한 로열 멤버십. 강등당하지 않고 이 특권을 주겠다라는 걸 발표를 했기 때문에
지금 다른 쪽 입장에서는 구체적인 그 다음 단계, 명분을 쌓기 위한 단계에서의 어떤 조항들이나 여러 가지 안들이 하나도 발표되지 않은 상황에서 다른 클럽이나 리그가 듣기에는 예를 들어서 과거에 G14에 가입했던 클럽들은 지금 이번에 비단 발표된 뭐 AC 밀란, 인터 밀란, 뭐 유벤투스, 뭐 그다음에 맨유, 리버풀 그 외에도 발렌시아도 있고 레버쿠젠, 그렇죠. 네, 마르세유, 레버쿠젠도 있고 뭐 도르트문트, 아약스, 아인토벤, 마르세유, 파리 상제르맹, 리옹, 포르투 이런 클럽들이 있거든요. 옛날에는 명문 클럽에 G14에 있었는데 네. 지금은 그 12개 클럽만 딱 던져놓고 그러면 니네들끼리 다 먹는 거야? 라고 지금 당장 벌쩍 뛸 수가 있는 거죠. 그렇죠. 그러니까 지금은 근데 주도권을 아마 제 생각에는 한꺼번에 이런 안까지 발표를 해서 우에파나 피파가 지금까지 해온 행태가 이렇고 이래서 지금 잘못됐다. 이 구조를 바꿔줘야 된다. 그러기 위해서 우리는 이거 슈퍼리그를 만들어서 우리 슈퍼리그를 믿으면 이 슈퍼리그의 산업화를 통해서 거기에 나오는 여러 가지 잉여금들을 다시 축구에 투자할 수 있다. 뭐 이런 정도의 여러 가지 안들을 같이 내보내면 지금 같은 반응은 조금 달라질 수 있겠죠. 그런데 지금은 일단 우리 슈퍼리그 하는데 15개 팀은 우리는 로얄 멤버십 가질 거야. 영구적으로 슈퍼리그에 뭐 이렇게 참여할 수 있는 나오니까 기회. 일단 다른 클럽들 일부 예전에 명문클럽 협회에 있던 클럽들을 비롯한 또 그 외에 있는 다른 클럽들은 뭐야? 너네들만 머무르겠다는 거야? 위기감을 느낄 수밖에 없고 그렇죠. 그 상황에서 그럼 니네들 다음 행보는 뭐야? 한번 지켜보자. 하지만 지금 우린 반대. 왜? 니네가 일단 그런 식으로만 발표를 했으니까 그렇게 나올 수 있는 거예요. 거기에 또 일부 파리나 또 바이에른 뮌헨이나 이런 분데스리가 클럽이나 또 파리 상제르맹은 카타르 자본이니까 월드컵도 껴있고 이해관계 껴있으니까 거기는 약간 지금 상황을 보는 거예요. 피파가 또 어떻게 할지. 그 다음 단계의 어떤 명분을 쌓기 위한 작업이 피파나 우에파에게 이 지금 슈퍼리그가 어떻게 접근해서 불러서 얘기를 할지에 대해서 조금 지켜보는 또 입장인 클럽들도 있고. 네. 지금은 이제 그런 단계인 거죠. 그래서 그 다음 스텝이 이제 어떤 식으로 갈지가 문제인데 제가 볼 땐 나름 이 정도 발표를 했으면 아마 스텝이 아마 있을 것 같습니다. 그 과정들이 지금 나오겠죠. 그 단계에서 이제 하나하나 각 리그들 또 거기에 해당되는 뭐 정부도 마찬가지죠. 어느 정도 설득시킬 수 있는 명분들이 나올 가능성은 있다. 그게 이제 어떻게 될지는 좀 지켜봐야 될 것 같습니다. 많은 클럽들이 지금 지켜봐야 될 수밖에 없는 이유가 피파나 유에파에서 주관하는 대회를 참가하지 못하게 될 것이라고 경고를 받았기 때문이잖아요. 그래서 우리도 지금 손흥민 선수가 월드컵에 출전을 하지 못하나 막 이렇게 고민하시는 팬 여러분들도 많더라고요. 가장 관건은 일단 FIFA예요. 네. 근데 이제 이런 얘기도 있습니다. JP 모건 체이스와 FIFA도 전부터 얘기를 나눠왔다. 사실은. 그런데 이제 일단 FIFA는 그럼에도 불구하고 아직까지는 UEFA의 스탠스를 지지하고 있어요. 그러니까 FIFA는 지금은 UEFA와 완전히 지금은 한편이에요. 일단은. 그런데 이게 그냥 발표한 게 아니라 유로피언 슈퍼리그를 창설하는 측에서도 FIFA와는 이제 얘기를 해온 부분은 분명히 있고 네. 이제 그것이 지금 정순주 아나운서가 말씀하신 슈퍼리그 참여하는 클럽의 선수들은 이제 A매치도 뛸 수 없어. 당연히 월드컵도 뛸 수 없어. 이제 2차원이 아시안컵도 뛸 수 없어. 이제 2차원이 되면은 이거는 조금 심각해질 수 있지 않습니까? 그렇죠. 이 갈등이. 그래서 사실은 그런 문제는 지금 이 슈퍼리그 창설 클럽들이 그거는 만약에 이걸 진짜로 제대로 정립을 시키려면 FIFA와는 반드시 풀어야 되는 부분이고 숙제죠. 만약에 이 슈퍼리그 창설 세력이 FIFA와 그 문제를 풀 수 있다면 아까 장 의원님 살짝 말씀하신 파리 생제르맹은 저는 카타르 월드컵 끝나는 대로 여기 이제 열성적으로 참여하지 않을까라는 생각이 있어요. 지금 FIFA가 UEFA 쪽에 손을 들어주고 있는 한 파리 생제르맹의 경우에는 카타르 자본인데 카타르 월드컵이 이제 펼쳐지지 않습니까? 그런데 당연히 월드컵의 그 주관 단체인 FIFA에게 완전히 반하는 행동을 하기가 어렵잖아요. 네. 그래서 제가 봤을 때는 뭐 파리 생제르맹의 진짜 생각이 뭔지는 뭐 정확히 알 수는 없지만 추측컨대는 월드컵 관련으로 사실은 파리 생제르맹은 이번에 약간 유보적인 지금 태도를 취하고 있는 것처럼 보이고 저는 궁극적으로는 바이에른 뮌헨 같은 팀도 분명히 저는 내부적으로는 찬성파가 있을 것이다라고 봐요. 그러니까 바이에른 뮌헨도 약간 지금 그런 얘기도 들리거든요. 그 안에 어떤 인사들은 찬성 쪽으로 기우는데 그 대신 또 어떤 인사들은 뭐 극렬히 반대를 하고 있고 뭐 이제 저는 바이에른 뮌헨이나 독일 분데스리가 클럽들 같은 경우에도
사실 본인이 그 클럽의 멤버가 될 수 있다면은 그 혹하지 그거 안 거기다 혹합니까? 이름도 슈퍼인데. 네, 그래서 뭐 끝까지 어느 정도까지 반대를 할지 그건 알 수 없는데 여기서 가장 포인트가 되는 거는 역시 이 창설 세력이 UEFA와는 쉽사리 풀 수가 없지만은 적어도 FIFA와는 그 문제를 풀어야 아까 말씀하신 손흥민 선수 같은 그런 사례에서도 그렇죠. 문제가 안 생길 수가 있어서 그건 굉장히 중요한데 저는 아까 이제 장 의원님이 말씀하신 15개 창립 클럽에게는 영구 회원권을 준다는 게 이게 사실은 명분상으로도 좀 약해지고 약간 부당해 보인다라는 말씀을 하셨는데 저는 거기서 저는 반론은 있어요. 네, 뭐예요? 뭐냐면 아니 그러면 우리 예를 들어 한국 프로야구나 메이저리그 NBA 이런 데서는 창립한 구단들이 그 리그에서 퇴출되는 법이 있습니까? 없죠. 물론 뭐 엄청나게 뭐 실정법을 위반하는 죄를 지었다든가 뭐 클럽 자체가 폭삭 망했다든가 뭐 그러면 모르겠지만 적어도 이제 그런 뭐 문제가 발생하지 않는 한 창립 멤버는 퇴출되지 않는 게 농구나 야구에서는 그냥 상식이에요. 네. 자, 그러면은 이게 의미하는 바가 뭐냐? 이 슈퍼리그라는 것 자체가 이미 트러디셔널 유로피언 풋볼이라는 모델로부터 미국식 프랜차이즈 스포츠의 모델로 이미 이전을 하고 있는 거예요. 프랜차이즈라는 게 뭐냐? 이거는 프랜차이즈 일종의 가맹점이거든요. 본점이 있죠. 본점에 신청을 해서 내가 이제 가맹점주가 되겠어라고 신청을 하면 뭐 일정 돈이 오가겠죠. 돈이 오가면서 자, 그러면은 이 지역에서는 너네가 장사해. 별 일이 없는 한 그 지역에서는 계속 너네가 장사해요. 네. 그렇죠? 서로 그 관계가 깨지지 않죠? 그렇죠. 본점과 가맹점의 관계가 가맹점들이 계속 한 지역을 맡으면서 장사를 계속 하는 거예요. 거기에는 강등도 없고 퇴출도 없습니다. 그게 이제 미국식 스포츠거든요. 그 15개 팀이 영구 회원권을 얻는 것 자체가 이미 미국식 모델로 많이 이게 전이가 된 거예요. 그런데 완전히 이거를 다 유로피언 그 전통적 축구 모델을 완전히 포기할 수는 없으니 네. 거기에 5팀은 여기서는 이제 교체가 있을 수 있다라는 그거를 두는 거죠. 그러니까 지금 이 슈퍼리그의 창설 자체가 의미하는 몇 가지의 그 컨셉 변화가 있는데 하나는 스포츠 중심형 모델로부터 완전히 이제는 비즈니스 목표형 모델로 오는 거고 그리고 또 하나가 말씀드렸던 전통적인 유럽식 축구, 유럽 축구 전통 모델로부터 미국식 프랜차이즈 스포츠 모델로 오는 거고 그리고 연관된 맥락에서 로컬 기반형 모델에서 이제는 글로벌 비즈니스형 모델로 오는 거예요. 글로벌 기반형 모델로. 그러니까 네. 축구라는 게 전통적으로 유럽에서 어떻게 계속 해왔습니까? 그 지역에서 지역민들의 성원에 힘입어서 팀이 탄생을 하고 결국은 이런 팀들이 모여서 리그를 하고 여기서 또 승강제를 하고 잘하는 팀은 UEFA 챔피언스 리그에 나가고 UEFA 뭐 유로파 리그에 나가고 그러니까 최하단부의 기반은 축구는 유럽에서 기본적으로 로컬이에요. 네. 그런데 지금 이 슈퍼리그 하겠다는 사람들의 의도는 뭐 로컬 뭐 여태까지 우리 지지해 주셔서 고맙기도 하고 뭐 우리의 그래도 영원한 뭐 역사이긴 하지만 기본적으로 이 리그는 농구의 NBA가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뭐냐면 예를 들어서 보스턴 셀틱스가 보스턴 사람들만 위해서 농구하는 건 아니에요. 물론 보스턴 사람들이 기반은 되지만 보스턴 사람들만의 팀이 아니고 LA 레이커스도 LA 사람들만의 팀이 아니고 시카고 불스도 시카고 사람만의 팀이 아니라 우리나라에도 이 시카고 뭐 보스턴 안 사는 사람들도 얼마나 그 팬이 많습니까? 그러니까 예를 들어 내가 농구를 좋아하고 최고 수준의 최상위권 엘리트 농구를 보려면 그냥 NBA를 보는 거죠. 지금 이 지금 슈퍼리그가 목표로 하는 것도 그겁니다. 네. 최상위의 최정점의 엘리트 축구를 계속 보여주는 거고 거기에 있어서는 미국식 개념으로 따졌을 때는 뭐 거기서 꼴찌했다고 뭐 퇴출 그런 거 없어요. 그게 이제 축구적으로는 굉장히 명분이 좀 약한 것 같고 약간 이상하게 들리고 다른 클럽들 입장에서는 너무 억울할 것 같고 라는 느낌이 있더라도 미국식 프랜차이즈 개념으로 따지면은 이게 자기가 가맹점 접지 않는 한은 그 퇴출시키는 건 아니거든요. 네. 그러니까 그 개념이 이미 상당 부분 들어와 있는 모델이라고 보시면 사실 어떻게 보면 이상하지 않을 수도 있다. 그런데 이제 여기서 요거 하나는 이제 말씀을 드려야 되는데 아까 제가 발렌시아, 뭐 레버쿠젠, 뭐 마르세유, 아약스, 뭐 포르투 뭐 이런 팀들 장 의원님도 말씀해 주셨지만 자 그러면은 지금 이 15개, 지금 12개 그 창립 멤버를 정하는 그런 기준은 뭐야? 사실은 이게 좀 모호하긴 하거든요. 그렇죠. 오늘 아침에 게리 네빌이 야 아스날은 저게 왜 끼어 있는 거야? 이런 소리를 했어요.
정말 그 천인공노와 아주 자난무도한 멘트를 했는데 그러면은 저도 이제 게리 네빌에게 저도 할 말은 있어요. 뭐냐면 이게 정교하진 않지만 대체적인 기준은 있다. 뭐냐면 그 매년 보면은 우리 유명한 경제지 내지는 경제 관련 기관들 포브스라든가 뭐 딜로이트라든가 이런 데서 보면은 클럽의 매출 규모 순위, 수익 순위, 이런 재정 규모 순위 이런 게 나오지 않습니까? 지금 여기 창립 멤버로 들어가 있는 클럽들은 대체로 최근 근년의 축구 역사에서 이 재정 규모 순위에서 통상 15위 안에는 드는 팀들이에요. 그래서 EPL이 많죠. EPL이 빅식스가 이른바 거기에 다 들어 있었으니까. 네. 그런데 이제 여기서 약간 제가 봤을 때 근년의 기준에서는 조금 예외 클럽이 하나 정도 있는데 그 클럽은 AC 밀란입니다. AC 밀란은 사실은 요즘 돈 버는 기준으로 하면 여기 못 들어요. 그러니까 유벤투스와 인테르까지는 들 수 있는데 AC 밀란은 아니거든요. 그런데 아마 불만을 가진 클럽들이라면 이렇게 얘기할 수도 있을 것 같아요. 야, 그럼 AC 밀란은 뭐야? 쟤네 딜로이트에서 몇 등이야? 쟤네 포브스에서 몇 등이야? 이렇게 하면은 거기서 약간 할 말 없는 팀 하나가 AC 밀란이 있어요. 네. 그런데 이제 예전 그 G14 아까 말씀하신 그 20년 전 기준으로 가면은 발렌시아라든가 뭐 아약스라든가 이런 팀들이 있었거든요. 레버쿠젠이라든가. 그런데 그런 팀들의 자리를 그럼 지금 누가 들어온 거냐? 맨체스터 시티, 토트넘, 아틀레티코 마드리드 이런 팀들이 들어왔는데 이 팀들은 지금 뭐 성적도 근년에 내왔지만 기본적으로 재정 규모에서 엘리트 집단으로 이제 분류가 최근에 되어왔던 클럽들이죠. 그런데 물론 이제 발렌시아나 레버쿠젠 뭐 이런 팀들은 억울하긴 하겠어요. 네. 이 초반이라서 의견이 조금 분분한 게 굉장히 많은 것 같습니다. 그렇다면 향후에 좀 어떻게 흘러가게 될까요? 물론 미국 스포츠에 익숙하고 네. 미국 프로 스포츠의 프랜차이즈 산업에 익숙한 사람들은 지금 이 모델이 무조건 산업화가 되고 엄청난 헤게모니를 지울 수 있는 그러한 시스템이란 건 알아요. 그리고 이걸 하면은 뭐 NBA도 그렇고 그러한 기구들이 프로 스포츠 기구들이 국제 협회나 그런 기구보다 훨씬 더 기득권 주도권을 잡고 있거든요. 보통은 이제 그렇게 만들어 버리죠. 네. 그러니까 지금 상황은 사실은 많은 클럽들이 빅리그에 있는 클럽들이 우에파는 저 썩은 조직 그리고 돈만을 위해서 지금 뭐 달려가는 조직 이렇게 안 좋은 인식들이 많기 때문에 챔피언스를 대신해서 그렇게 만드는 모델은 아마 반대하지 않을 거예요. 지금 왜? 우에파 자체가 마음에 안 드니까. 그런데 지금 유럽의 문화는 어차피 축구는 유럽 시장이 제일 크잖아요. 네. 미국 프로스포츠의 어떤 그런 마케팅적 산업 아마 이번에 슈퍼리그에 참여하는 클럽에는 미국인 구단주들이 꽤 있거든요. 아마 그분들 입김이 좀 들어간 것 같은데 이 모델은 사실은 익숙하지가 않아요. 여전히 로컬 문화, 축구의 본질, 로컬 문화에 좀 익숙해 있기 때문에 그렇기 때문에 지금 어떻게 보면 이 세력들에게는 우에파 입장에서는 우리가 얘네들에게 설득할 수 있는 빌미가 요거 있어. 왜? 얘네들이 볼 때는 지금 그 어떤 시스템에 대해서 조금 적응하기가 힘든 그런 부류가 유럽에 많거든요. 15개 얘네들에게만 기득권을 주고 나머지 5개 팀에게만 이른바 공개 경쟁을 할 수 있는 그러한 좁은 안을 주는 거는 어떻게 보면 뭐 찌끄레기잖아요. 5개는 막 15개는 그냥 가고. 찌끄레기. 네. 찌끄레기 좀 이상한데 어쨌든 간에 그런 구도는 오히려 하나를 지금 빌미를 잡고 얘네에 반하는 그런 세력들을 설득시키는 논리를 하나 주는 거죠. 빌미를. 그러니까 유럽에 있는 다른 클럽들 입장에서는 너희들이 처음에 주도해서 그러한 걸 만드는 그림은 좋아. 대신에 처음에는 그렇게 하더라도 그 다음부터는 시스템적으로 누구나 거기에 그 20개에 있는 슈퍼리그에 참여할 수 있는 구조를 시스템적으로 만들어줘서 본인들이 요구하는 공개 경쟁 시장이 형성될 수 있게 해주면 좋을 텐데 아니 너희들 15개는 변함없이 거기서 쭉 간다는 건 이건 말이 안 되지 않느냐라고 생각할 수 있는 거예요. 네. 유럽에 있는 다른 리그나 클럽들은. 그렇기 때문에 어떻게 보면 지금 현재 슈퍼리그가 일단 발표를 하고 그 다음에 여러 가지 설득시킬 수 있는 그 다음 단계로 가는 데 있어서 걸림돌이 될 수도 있는 거죠. 그렇죠. 그래서 제가 볼 때는 아마 현재 시스템을 유럽 축구 문화와 약간 희석시켜서 중간 단계에 어떤 새로운 또 안이 나올 가능성도 없지는 않을 것 같습니다. 네. 절충안들이 나올 수도 있겠죠.
그것 때문에 일단은 슈퍼리그 입장에서는 제일 큰 거를 던져놔야 그 다음부터는 내릴 수가 있거든요. 그렇죠. 처음에 낮은 거를 던져놓으면은 그 다음에 올리기가 쉽지가 않아요. 그게 협상의 기술이죠. 어떻게 그렇죠. 보면. 아마 그런 식의 스텝을 밟지 않을까라고 저는 이제 예상을 해봅니다. 아니면 이게 탑다운 방식으로 정말 이 리그가 이 15 플러스 5에서 이 20개로 된 리그가 정말 정립이 잘 되면 이거는 뭐 지금 슈퍼리그에서 뭐 기사 나왔다거나 그런 게 아니라 그냥 제 상상의 나래를 펴는 건데 이거 2부 리그 만들면 되죠. 아, 네, 2부 리그 만들면 됩니다. 2부 리그를 예를 들어 지금 뭐 아까 변방 리그를 우대하는 정책과 완전히 이게 좀 반하는 개념에서 나왔다는 거는 저도 동의를 하지만 그렇다고 해서 이게 정말로 훌륭한 기구로 성장하려면 이른바 변방도 계속 그렇게 변방 취급할 수는 없거든요. 그러니까 뭔가 좀 참여를 시켜야 되지 않겠어요? 지금 이제 UEFA 챔피언스 리그 저번에 그 라리가 뭐 EPL 얘기할 때 코에피션트 네. 계수 얘기도 했지만은 어느 정도 그런 기준을 만들어서 나누는 거예요. 지금 챔피언스 리그 참가시키듯이 2부 리그를 어느 정도 형성을 하면 되죠. 예, 이 20개 팀 리그가 잘 돌아갈 수 있다면 저는 제 생각에는 아이디어로서 2부 리그를 하나 만들어서 여기서부터는 이제 공정 경쟁에서 이제 올라올 수 있게끔 할 그렇게 수도 있지 않냐. 승강도 생길 수 있겠네요. 예, 그렇죠. 어찌 됐든 지금은 우에파하고 붙었어요. 전쟁이 시작된 거예요. 이 싸움이 이제 어떻게 될지는 모르겠는데 큰 주도권을 일단 던져놓고 시작을 했어요. 거기서 이제 예전에는 무조건 우에파가 기도권을 잡고 주도권을 잡고 들어왔다면 지금은 이제 상황이 역전이 됐기 때문에 거기서 이제 우에파가 어떠한 행보를 보이느냐가 매우 중요하거든요. 다음 주 또 다다음 주 요 한 달 내로 여러 가지 아마 상황들이 또 변수가 굉장히 많이 벌어지겠죠. 생기지 않을까? 네. 그럼요. 이 슈퍼리그가 시작하게 되면 원래 있었던 뭐 라리가 EPL 이런 거는 어떻게 되는 걸까요? 아, 지금 슈퍼리그 하겠다는 팀들 있잖아요. 네. 그 팀들이 그렇다고 해서 원래 기존의 이 전통적인 이 대회들에서 우린 빠질래는 아닙니다. 이것도 한다는 얘기예요. 그렇죠. 이것도 한다는 얘기인데 다만 이제 이런 건 있겠죠. 지금 이들에게 가장 지상의 목표의 대회는 슈퍼리그가 되겠죠. 그러면은 지금 이 슈퍼리그 참여하는 팀들의 뭐 선수층이 갑자기 천지개벽을 하지 않는 한은 오히려 이제는 프리미어리그, 라리가, 세리에아 이런 리그 경기들에는 지금까지의 열정으로 임하지는 않을 확률이 높아지죠. 집중을 할 수가 없겠죠. 컨디션적으로도. 예. 근데 뭐 사실 지금 슈퍼리그가 내세우는 아마 명분, 뉘앙스는 그렇게 될 것 같아요. 자국 리그의 전통 기조는 그대로 살아있다. 우리는 이것을 존중하고 자국 리그의 가치는 보존을 하겠다. 단지 슈퍼리그란 거는 우에파가 주관하는 챔피언스 리그를 우리는 슈퍼리그를 통해서 더 거대한 시장, 더 돈을 많이 벌어오는 시장으로 만들겠다는 얘기고 기존에 있는 리그는 똑같이 갈 것이다. 기존에 있는 리그의 가치는 더 퇴색하거나 떨어지지 않고 오히려 더 강화시킬 수 있다. 이런 명분을 내세우겠죠. 그러나 현실적으로는 그 퇴색에 대한 우려는 분명히 있긴 있죠. 여태까지 리그에서 열심히 싸웠던 중요한 이유 중에 하나가 뭐예요? 챔피언스 리그 티켓 따고 유로파 리그 티켓 따고 이런 걸로 열심히 싸웠는데 그렇죠. 이 팀들은 심지어 예를 들어 그 슈퍼리그 참여하는 어떤 팀이 리그에서 꼴찌를 했어요. 그래서 거기서는 2부 리그로 가야 돼. 그래도 유로피언 슈퍼리그는 하는 거잖아요. 그렇죠. 그 순위가 관계가 없어지기 전혀 때문에 관계없죠. 약간 이제 기존의 전통 리그들이 좀 싱거워질 수 있는 부분들이 분명히 있죠. 그런데 이제 이렇게 되면 근데 약간 반대급부로서 이런 차원은 있을 거예요. 물론 조금 싱거워진 리그긴 하지만 라리가에서는 세비야나 비아레알이 우승 거머쥘 수 있는 기회가 생기는 거고요. EPL에서는 레스터라든가 뭐 에버튼, 뭐 웨스트햄 이런 팀들이 이제 빅식스가 딴 거에 정신 팔린 사이에 우리가 우승할 수도 있겠다라는 게 될 수는 있죠. 그렇죠. 그런데 그게 얼마나 이제 플러스의 효과일지 그 마이너스 효과를 얼마나 상쇄할 수 있을지는 그거는 좀 미지수이기는 합니다. 네, 어쨌든 슈퍼리그의 존재가 여러 가지로 변화의 바람을 부는 건 사실인 것 같네요. 이 뉴스로 아마 계속 도배가 될 거고요. 뭐 한동안은 이게 모든 다른 축구 이슈를 잠식하고 다 먹어치울 정도의 굉장히 큰 혁명적인 그렇죠. 사안이기 때문에 이 뉴스는 뭐 계속 나올 것 같은데 일단 가장 당면한 거는 뭐 오늘 기사에 뭐 그런 게 나왔습니다. 그죠? 지금 이제 UEFA와 이 슈퍼리그 창설 세력 간에 굉장히 지금 일단 첨예한
라운드가 시작이 그렇죠. 됐잖아요. 그러면서 당장 이제 우에파가 할 수 있는 거는 야 챔피언스리그 올 시즌 지금 하고 있던 거 다 스톱 끝. 챔피언스리그 여기서 끝. 여기 가담한 자들 챔피언스리그 응징한다. 참여 자격 없어. 여기에 지금 각국의 또 리그들 그러니까 세리에아, 프리미어리그, 라리가 이런 데도 지금 다 동참하고 있잖아요. 네. 오늘 이 시점부터 리그도 끝. 라리가 우승은 예를 들어 세비야가 한다. 와. 그게 이제 가장 지금 생각할 수 있는 최악의 이제 엄청난 그렇죠. 충돌이 될 거다. 그런데 아마 어느 쪽이든 최악의 수단으로 지금 싸우잖아요. 그러면은 결국 갈 곳은 재판정밖에 없어요. 최악의 상황이죠. 서로 지금 그 다음 스텝을 밟기도 전에 여기서 야 투광수 얘기한 것처럼 끝 다 끝내서 종료시켜 버리면 야 우리 이제 시작하려 그러는데 슈퍼리그에서는 그 다음에는 주도권이 이제 팽팽한 흐름으로 기싸움이 형성이 되고 그 상황에서 여러 고발들이 이어지고 슈퍼리그는 그럼 일단 고소 진행되는 동안 우리는 리그 시작해 다음 그렇죠. 시즌부터 진행이 되고 리그에선 탈퇴가 되고 서로 갈등 구조 속에서 대립하는 그런 고소 고발전이 이어지면서 한두 시즌이 흘러가면 그건 사실 축구계에 있어서는 정말 재앙과 같은 그런 기간이 될 수도 있는 거예요. 슈퍼리그가 지금 제가 들은 바로는 올해 8월인가요? 언제부터 시작을 한다고 얘기는 했다고 들었어요. 그게 이제 예전에는 2023-24 시즌부터라는 얘기도 있었다가 네. 가장 최근에는 바로 다음은 아니고 다다음 2022, 2023부터 시작한다는 얘기가 있었다가 네. 가장 지금 이제 이거 발표하면서 막 나오는 얘기는 as soon as possible, ASAP라는 얘기가 나왔어요. 그 얘기가 바로 정순주 아나운서 지금 말씀하신 그렇죠. 야 바로 다음 시즌부터 시작해. 이것도 할 수도 있다는 얘기까지 지금 돼 있습니다. 아직까지는 확정된 건 아무것도 없지만 이제 양쪽에서 좀 여러 가지로 변화들을 만들어내면서 나아가는 걸 좀 지켜봐야 되겠네요. 슈퍼리그 창설 세력도 지금은 뭐 시즌 시작 이런 걸 확정시킬 수가 없는 것이 기본적으로 예비되어 있던 15자리 중에 지금 3자리가 아직 참여를 안 하고 있고 공석이죠. 여기에 5개의 초청팀은 또 어떻게 할 것이며 초청받았을 때 그 팀들도 돈을 보고서 여기에 선뜻 가세를 할 것인가 이 문제가 또 남아있거든요. 그러니까 당장은 뭐 리그 언제부터 한다라는 걸 확정짓기는 좀 어려운 상황이죠. 그러니까 뭐 저런 거예요. 프리미어리그 출범할 때도 풋볼 리그에서 빠져나올 때 더 풋볼 리그에서 빠져나갈 때도 그 빅식스가 먼저 선언했거든요. 우리 한다. 그러니까 어떻게 보면 큰 거를 일단 제일 센 걸 던지고 절충하는 거예요. 뭐 프리미어 리그도 지금 당장 그 반대급부로 이제 리그에서는 야 너네 탈퇴시킬 거야. 막 이렇게 나오지만 그러면 너네들이 그냥 리그는 주말에 리그대로 하되 챔피언스 리그 대신 슈퍼리그에 그럼 참여를 할 때 빈익빈 부익부 현상이 너무 가속화되는 것 아니냐. 너네들은 또 돈을 더 많이 벌고 그리고 프리미어 리그 중계권 가치는 오히려 또 떨어지면 그러면 나머지 팀들에 대한 배당은 더 떨어지고 그러면 빈익빈 부익부가 너무 커지는 것 아니냐. 뭐 거기에 대한 너희들의 그럼 생각은 뭐냐. 예전 정도의 산업화가 될 수 있는 수준으로 잉여금을 이쪽 슈퍼리그 기구에서 이렇게 하겠다. 뭐 예를 들면 뭐 그런 절충안이 나온다든가 뭐 이렇게 하나하나 그 안이 또 변방이나 저쪽 하브리그까지도 다 그런 것까지 이제 다 하나하나 해결할 수 있는 대화의 어떤 절충안들이 나올 수 있는 시간이 또 필요하겠죠. 그게 잘 될지 안 될지는 지켜봐야 되는 거예요. 거기에서 우에파가 또 어떻게 나올지. 우에파도 죽을 수는 없거든요. 거기에 이제 안들이 나올 거고. 피파는 제 생각에는 그냥 관망? 지금은 이 포지션이지만 월드컵 대표팀 이런 상업적인 수익을 위해서 결국은 좀 돈을 따라가지 않을까라는 생각은 저는 개인적으로 갖고 있어요. 그 다음 단계들을 좀 지켜봐야 되는 상황이에요. 여기서 이제 유로피언 슈퍼리그 창설 클럽, 네. 창설 세력, 그리고 이제 우에파 이 싸움에 있어서 가장 결정적인 거는요. 모든 싸움에서 그렇듯이 이제 세력과 세력의 싸움 아닙니까? 배신자를 만들어내면 이 반대편이 이길 수 있습니다. 그 얘기가 뭐냐면 가장 우에파가 승리하는 효과적인 길은 12팀이 지금 하겠다고는 했는데 요 중에서 그런데 지금 사실 이 창설 세력도 문제가 뭐냐면 바이에른 뭐 파리 생제르맹 이런 클럽들이 당장 지금 들어오지 않고 있는 게 문제잖아요. 그런데 여기서 만약에 한두 클럽이 더 이탈한다. 12 중에. 그렇죠. 12은 정말 이제는 죽어도 같이 죽고 살아도 같이 사는 그런 페이스로 가야 되는데 만약에 이 가운데서 이탈자가 나온다. 그러면은 이 아마 슈퍼리그 창설 세력은 엄청나게
타격을 타격을 받겠죠. 입을 겁니다. 그리고 반대로 이 UEFA는 각국의 리그 연맹들, 각국의 축구 협회들, 뭐니 해도 FIFA, 그리고 심지어 FIFA의 이제 산하 대륙 다른 연맹들, 여기가 다 일단은 지금 UEFA 쪽에 서 있잖아요. 그런데 이 슈퍼리그 창설 세력이 이기기 위한 가장 좋은 길은 UEFA의 뒤에 있는 다른 이 단체들, 기관들, 이 협회들 있잖아요. 이들 가운데 이탈 세력을 만들면 돼요. FIFA가 지금 장 의원님이 마지막에 그 말씀해 주신 게 있잖아요. FIFA는 나중에는 그 돈을 잘 제시하면 그쪽으로 가지 않을까. 만약에 FIFA가 그런 스탠스로 만약에 바뀌게 되면 UEFA는 엄청난 이제 아군을 잃는 셈이 되고요. 그리고 이게 그냥 현실적으로만 말씀을 드리자면 예를 들어서 유럽에서 지금 이런 엄청난 지구촌 축구를 흔드는 일이 일어나고 있지만 실제로 우리 아시아에 있는 팬들이나 다른 대륙에 있는 팬들은 사실은 이거 그렇게 큰 상관은 없어요. 그러니까 오히려 아까 제가 NBA나 뭐 MLB처럼 이제 글로벌한 관점에서 보는 미국식 스포츠가 되게 되면 내가 LA에 살지 않지만 LA 레이커스를 막 응원하면서 보잖아요. 물론 지금 현재 유럽 축구도 상당 부분 그렇게 돼 있기는 하지만 네네. 그런데 그런 것처럼 사실 아시아에 있는 사람들 입장에서는 저는 슈퍼리그 찬성하는 분들도 꽤 많지 않을까 싶거든요. 뭐 축구의 본질 이런 얘기를 하면서 나는 이거는 본질을 침해하는 거니까 나는 슈퍼리그 안 봐. 나는 슈퍼리그 TV에서 나와도 안 볼 거야. 라고 과연 아시아나 다른 대륙에 있는 팬분들이 그럴까는 굉장히 의문이 있고 실질적으로 AFC나 다른 대륙 연맹들 같은 경우에도 이 문제가 만약에 이제 슈퍼리그 창설 세력의 승리로 끝난다면 물론 다른 대륙 연맹에도 이제 영향이 올 수는 있습니다. 뭐냐면 아시아에서도 우리 예전부터 한중일 뭐 동아시아 슈퍼리그 이런 거 얘기가 있었잖아요. 그런데 이런 모델이 하나 성공적으로 정립이 되면은 사실은 다른 대륙들도 그거를 못하는 법은 없거든요. 영향을 받겠죠. 예를 들어서 뭐 북중미 같은 경우에도 미국 클럽들, 멕시코 클럽들 명문들끼리 같이 우리 한번 해볼 거야. 뭐 그것도 가능하고 아시아는 뭐 당연히 동아시아 한중일 뭐 이런 것도 가능하지 않습니까? 그래서 물론 이 모델이 제대로 정립을 하면은 다른 대륙 연맹도 그때 가서는 영향을 받을 일이 생기겠지만 현재 상황으로서는 다른 대륙 연맹들은 그렇게까지 이 문제에 심각한 당사자가 전혀 아니거든요. 그렇죠. 그래서 제 생각에는 이 슈퍼리그 창설 세력들은 FIFA와 FIFA 산하의 다른 대륙 연맹들을 일단 UEFA로부터 떨어뜨릴 수만 있으면 가장 쉽게 승리하는 길이에요. 프리미어리그 창설할 때도 결국은 TFL이 당시에 이제 빅6죠. 발표를 하니까 비슷하게 지금 반대 입장하고 여론이 막 안 좋게 바로 흘러났었거든요. 자기들 이익을 위해서. 지금하고 똑같아요. 분위기가. 위해서 그렇게 한다. 그랬더니 이제 아군을 만든 게 어디로 간 거예요? FA로 갔거든요. 그래서 FA한테 프리미어리그 주도하에 창설을 해달라. FA 프리미어리그로 하겠다. 그래서 결국은 명분을 쌓았거든요. 그러니까 어떻게 보면 지금 구도에서는 여러 가지 스텝이 아마 있을 것 같고 어쨌든 간에 다른 대륙들도 무언가 그러한 현재 어떤 산업화 측면에서 시너지를 내려고 하는 그런 안들이 있지 않습니까? 결국은 돈이에요. 돈을 그렇죠. 더 많이 벌어서 그거를 더 팽창시키려는 노력들이 자연스럽게 나오고 있기 때문에 이 자본주의 사회들끼리는 그러니까 그러한 논리에서 아마 여러 가지 아마 이러한 것들이 지금 안들이 아마 나오지 않을까 그렇게 생각을 하고 기존의 그 영국에서 사실은 로컬 문화에 좀 익숙해 있는 그러한 분들은 박탈감을 느낄 수 있는 시기가 있을 거예요. 축구라는 게 공개 경쟁을 통한 어떤 꿈과 희망, 또 스토리가 있어야 되고 또 축구의 본질을 진짜 공은 둥글다. 약팀이 강팀을 잡을 수 있어야 되고 이러한 본질과는 너무나 동떨어진 현대 산업화 구조 아니냐 축구가. 프리미어리그 초창기에도 그런 얘기들이 나왔죠. 너네들끼리 뭐 이렇게 강팀들끼리 뭐 해서 그게 그런 게 있겠느냐. 하지만 리그가 어느 정도 팀 수가 늘어나서 형성이 되고 승강제가 될 때는 예를 들어서 여기도 슈퍼리그가 20개 팀이면 거기서도 또 약팀이 생길 거고 강팀군이 생길 거고 맞아요. 이제 그런 것들에 대해서 과연 유럽 축구 문화, 로컬 문화에 익숙한 이러한 팬들이 과연 그거를 빨리 받아들일 수 있는 그런 시기가 단기간에 올 수 있겠느냐. 심지어 이제 프리미어리 같은 경우 당시에 페이퍼뷰 문화가 들어왔잖아요. 그렇죠. 미스카이. 네. 그것도 사실 영국 사람들은 지금도
지금도 거기에 대해서 거부감을 느끼는 사람이 많거든요. 그래서 저도 블루에서 프리미어리그 창설될 때 그 역사를 배우다 보니까 요거 슈퍼리그 하면 중계권을 누가 가져갈지 너무 궁금하고. 중계권 시장이 또 이제 큰 변수가 될 거고. 그러니까요. 네. 물론 이제 이 시장이 아무래도 유럽 축구 기반이기 때문에 미국에 근간을 둔 NBA나 NFL이나 뭐 이런 것처럼 엄청나게 산업화가 될지 안 될지는 우리가 장담할 수는 없어요. 하지만 어쨌든 계속 우에파나 피파 어떻게 보면 약간 독재 정치하듯이 주도권 끌고 온 상황에서 끌려다녔던 이런 그 빅클럽들 입장에서는 기득권이 이젠 헤게모니를 좀 바꾸려는 시도가 있었고 그런 시도를 계속 노리고 있었고 이번에 기회가 왔기 때문에 저는 필연적으로 지금 이런 상황이 발생이 됐다고 보여져요. 이거는 우에파가 그렇게 난 자초했다고 보여져요. 지금까지 오는 행태를 보면 자세하게는 얘기는 안 했지만 이 문제에 대한 기사들은 계속 도배가 될 거예요. 그럼요. 네, 이게 지금 하루 이틀에 끝날 일이 아니고 가장 큰 이벤트를 일단 던져놨는데 이것에 대한 계속 유의미한 중요한 이벤트들이 지금 이어질 가능성이 높기 때문에 뭐 이 문제 이야기할 때는 레드와 블루가 만나지 않을까 그런 생각을 합니다. 많은 변화들이 일어나겠죠. 그래서 다음 주에 또 만날 거예요. 왠지 갑자기 또 막 엄청난 이슈가 일이 서 또 오늘 또 벌어지네. 뭐야 막 이러는 거 아니에요? 여러분들 어떻게 될지 모릅니다. 레드가 나올지 막 블루가 네. 나올지 레드 블루가 한꺼번에 나올지 모르니까요. 일단 여러분들 무리뉴는 계속해서. 경질됐답니다. 아, 그러니까요. 그 이야기 안 할 수 이슈가 없어요. 제가 장지현 의원님께 그 얘기를 했어요. 야, 무리뉴가 경질이 됐는데 블루편은 그 주중에 한 번 더 해야 되지 않겠니? 제가 그 카톡을 받고 제가 얘기를 바로 했는데 할 필요 없다는 뉘앙스로 답변을 한 이유는 네. 할 얘기가 별로 없기 때문에 아이고. 그냥 간단해요. 돈이 생겼거든 갑자기. 위약금 낼 돈, 충분한 돈이 생겼기 때문에 그냥 자르는 거예요. 다른 게 완벽하다. 없어요. 네, 그냥 자른 거예요. 잠깐만요. 없어요. 그럼 토트넘 입장에서는 반드시 유로피언 슈퍼리그 빨리 해야 해야 되네요. 되겠네요. 무조건 해야 빨리 해야 실현이 되겠네요. 돼야죠. 무리뉴 돈 네, 주려면. 근데 아마 네. 그렇게 자르는 거 보면은 뭔가 지금 그림이 어느 정도 실현 그림이 다 나오는 거 아닌가? 다니엘 리비가 입장에서는 그 돈 들어오는 수단이 있기 때문에 네. 지금 코로나 시대에 무리뉴를 경질하는 단안을 내린 걸 아. 보면 이게 다 뭐 연결이 일리가 돼 있어요. 있네. 네, 일리가 좀 있을 수 있어요. 그렇습니다. 어쨌든 여러분들 이 이야기는 아마 계속해서 저희가 추후에도 얘기를 해야 될 것 같고 레드와 블루도 자주 만날 것 같은 생각이 듭니다. 그래서 레드와 블루로 이번 주는 인사를 드렸고요. 이제 옐로우에서 찾아뵙도록 하겠습니다.